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3 학생들이 지난 20일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 만이었는데요. 학생들은 교문에서부터 교실에 들어서기까지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등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등교 개학 첫날의 학교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섭니다. 유도선을 따라 앞사람과 거리를 두고 이동합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다는 선생님들의 메시지가 학생들의 발걸음을 반깁니다. 학교 건물에 다다르자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한 명씩 체온을 확인합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들어온 교실 안은 시험을 볼 때처럼 책상이 한 줄로 배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은 서로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론 혹시 모를 감염 걱정과 곧 있을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선생님하고 소통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좋고, 오랜만에 학교 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멀리 있지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부담 아예 없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번 고3이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름 괜찮다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그런 기간들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선 이날 고등학교 3학년 18,000여 명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21일 치러지는 학력평가를 비롯해 중간고사와 모의평가 등 8월 방학 전까지 시험 일정이 빠듯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가 급한 만큼 앞으로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다 해왔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방역 물품을 완비를 했고, 동시에 시차 등교, 시차 배식, 그리고 등교 시에도 발열 체크 2회 이상 이런 것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7일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차례로 등교합니다. 학생들을 분산하기 위해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경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되면서 충남도가 학교 급식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급식 지원센터 등 모두 460곳입니다. 점검관은 급식소 운영규칙 준수 여부, 식재료 위생관리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식중독 예방 요령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수칙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당진 지역 택배기사들이 천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한 택배업체가 기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려 사실상 해고 통보를 당했다는 겁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지역 택배기사 20여 명이 2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이들이 배달 현장이 아닌 길거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기사들은 재계약을 앞둔 지난 3월 소속 택배회사가 기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사실상 해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택배회사가 제시한 건당 수수료는 기존 금액에서 200원 줄어든 750원. 한 달 수입으로 따져보면 최대 150만 원이 줄기 때문에 기사들은 유류비 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따지고 보면 뭐 300만 원 버시는 분이 거진 한 뭐 200만 원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뭐 돈을 더 받자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받던 거 그대로 받고. 택배회사 측은 해고가 아니라 기사들이 일을 할 수 없다며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사들의 요구대로 기존 수수료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지만 이번엔 대리점 일부 운영 등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위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특수를 맡고 있는 택배회사. 당진에서는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파급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3,300억 원으로 충남도 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와 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조 4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일자리 2천여 개가 만들어지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4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남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당초 600억 원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달까지 지역화폐는 961억 원이 판매됐으며 도내 업소 가운데 77%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충남 북부 지역 무역 수지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당진과 예산, 천안 등 충남 북부 지역 무역 수지는 26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이상 줄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32% 감소했으며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품목의 수출도 줄었습니다. 천안세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로 유명한 충남 예산에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음악 분수를 선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관광지 방역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호수 위로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춤을 추듯 음악에 맞춰 흥겹게 리듬을 탑니다. 고래가 뛰어오르고 용이 불을 뿜으며 분수를 스크린 삼아 환상적인 공연도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당호 음악 분수. 지난달 첫 선보인 이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19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55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준비했던 예상군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음악 분수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활 방역으로 완화되면서 고심 끝에 당초 계획보다 20일가량 늦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광지 문을 계속 닫아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해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홍성군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 운동 경기부를 창단합니다. 선수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뜨거운 훈련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조용래 선수. 과거 홍성에서 7년 동안 운동을 했지만 마땅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선수 생활을 이어왔는데 최근 홍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소식을 듣고 고향인 충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입니다. 월급 받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자비로 운동을 하면서 좀 생활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홍성 실업팀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좋고 이제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창단이 추진되는 종목은 휠체어 펜싱과 역도 볼링, 3개 종목 선수 11명으로 오는 7월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10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지금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새로운 훈련 공간과 숙소도 마련되는 만큼 실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예, 일단 시설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쾌적하고 좀 더 이제 좀 전문화된 시설이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이제 장애인 선수가 굉장히 저희 뭐 팀에서 뭐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으로 장애인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는 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홍성군이 처음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 10년 정도 홍성군 장애인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롤 모델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군 지역 중 처음으로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장애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홍성군.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공공기관은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직장이죠. 그만큼 취업 경쟁도 치열한데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충청권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지역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데요. 충남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충청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합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앞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기존엔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만 적용됐지만 충청권 광역으로 채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올 경우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충남 3곳, 충북 11곳, 세종 21곳, 대전 17곳 등 전체 51곳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충남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면 사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을 잘 활용을 해서 나에게 적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찾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좋은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도립대의 경우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부터 심화학습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백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에 부담감이 컸던 청년들은 지역 인재 혜택을 볼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공공기관에 응시해 볼 만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만 준비해야 하는 저희 학과에서는 되게 나름 긍정적이죠. 경찰 공무원 말고도 다른 길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을 것 같고 이런 걸로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좀 더 직업 선택의 기회를 넓게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좀 더 지원도 해주면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지난해 충청권 공공기관이 채용한 신규 직원은 모두 4,200여 명. 올해도 지역 인재를 1,000명 이상 선발할 것으로 보여 취업난 속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군이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홍주의병과 홍성 출신 김좌진 장군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다음 달 1일인 의병의 날, 그리고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 후기에 사용된 조총입니다.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기자 홍주의병들은 이 총을 들었습니다. 총구가 향한 곳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홍주성. 성을 탈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내 의병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홍주의병은 비록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무장투쟁의 정신은 독립군까지 이어졌습니다. 홍주의병장 이세영은 신흥 무관학교의 초대교장을 지내며 독립군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은 1920년 홍성 출신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투쟁 사상 가장 큰 승리로 결실을 맺습니다. 홍성군이 홍주성 역사관이 소장하고 국립공주박물관과 독립기념관에서 대여한 유물 57점을 선보입니다. 당시 최대 규모였던 홍주의병과 올해 100주년을 맞는 청산리 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는 특별 전시입니다.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이세영 선생 그리고 홍주 출신 김좌진 장군이 우리나라 항일 독립 무장투쟁 역사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 홍주의병과 그리고 독립군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의병의 날을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6월 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인 홍성군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정부 기념 행사로 우리 홍성군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행사 전날인 5월 31일에는 역사 강연 토크 콘서트와 의병이여 일어나라 연극 공연이 진행되고 6월 1일 의병인 날에는 홍주 읍성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오는 10월 김자진 장군을 주제로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과 독립군, 구심점이 된 충절의 고장 홍성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은 9만 2천 명, 국가유공자는 1만 6천 명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충남도는 발급 대상자 안내와 홍보, 신청자 적격 여부 검증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해안 케이블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총 342억 원 규모의 민자 유치로 해안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합니다. 근흥면 신진도에서 부억도 구간으로 길이는 총 1.78km입니다. 군은 1차 공모에서 참여업체가 없어 최근 재공모를 실시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사업 협약을 공식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군은 인근 안흥성과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과 연계해 신진도 일대를 중심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민센터가 지난 1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문동에 위치한 서산시민센터는 그동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지원센터를 한자리에 통합한 시설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됐으며 강의실과 동아리방, 커뮤니티홀,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에는 청년 활력공간과 창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서며 2층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이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공익활동 네트워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LG화학 서산 대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서산경찰서는 당시 현장 목격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에 남아있는 폭발 위험 요소가 제거되면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시설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구 회장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최근 잇따른 안전 환경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시니어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충남 시니어 노동조합 박현조 위원장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직을 정년하고 은퇴하고 지금 7년째 건물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니어 노동조합에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박헌수 위원장이 한국노총에 있다가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201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도에는 6개 시도가 출발을 했어요. 그 저희는 작년에 2019년 1월 22일 날 우리 지역에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묶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고 노동 목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시니어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네, 시니어라고 하면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의 연령대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그 시니어의 구성 주요 인물들이 50세 이상. 네. 그러나 50세가 안 돼서도 미리 은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공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직되는 경우가 이제 50 전에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50 전에 오신 분들이 조합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0 전에 오신 분들 준 조합원으로 들어왔다가 아무 그 차이는 없습니다.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50세 이상 되는 분이 있습니다만 70세, 80세까지도 있습니다. 네. 5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의 노동자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충남 지역의 시니어 노조는 지난해 설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충남 지역 조직의 출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남 지역의 중앙이나 다른 경기도라든지 대전에 다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늦은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가 지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노동자가 오늘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전화가 가장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저분한 일, 누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충남에나 뭐 어디 지역이나 전국적이나 전 세계적으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청장년층들이 그 불과 100만 원 돈 가지고 근무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노조를 구성하게 된 원인이 그분들이 일을 할 때 피해 사례가 많아요. 인권 침해.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한과 또 민주화의 그 열기를 하나도 받질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노조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을 권익 보장을 우리가 해줘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발벗고 19명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만 우리 회비를 1년에 2만 원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내서 정식적으로 한 사람이 64명이에요. 64명인데 양순서 도지사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활동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말씀해 주셨듯이 한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니어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갑질병이라 해서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경비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매만 되는 거,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놔둘 것이냐? 우리 조합에서 나서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또 일자리 없어서 쩔쩔매고 그럴 때 정보 교환을 해서 그 사람들 이러도록 같이 우리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 시니어 조직이라는 거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74세입니다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100살까지도 이럴 수 있다. 앞으로는 21세기는 점점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하찮은 일을 하니까는 이거를 천박하게 대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발길질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익보장과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으로 비대면 사업도 지금 벌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노조에서 벌써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증 사업, 인증을 해줘서 그 상품 선전할 때 우리가 댓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다 이런 것을 달아줄 때 한 50만 원 정도 월 그런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효노조 활동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신효노조 안 한다 해도 신효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안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끝났어요. 5월 9일 날. 네.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저 월요일 날부터 그게 워밍업이 돼 가지고선 핸드폰이 따로 돼 있어요. 저장돼 있어서. 그래서 그 핸드폰을 반드시 한 100만 원 되는데 그걸 저 무료로 다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LG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 실태는 어느 정도로 진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OECD 그 통계에 나온 거 보면은 빈곤율과 자살이 아주 수익권을 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사각지대에 있다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생활 기초연금이라든지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나오고 수익이 되지만은 형제가 있다든지 또는 그 자식이 있는데도 집에 오지도 않고 또 연락도 두절되고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병 들어가고 있고 이럴 경우에 허다못해 종이라도 줘야 되고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 없이 고독하게 있으니까는 굉장히 그 상실감을 가지고 네.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가 빈부의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니어에 대해서 아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 저희가 방금 전에도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남는 경우에 무언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신현노조에 돼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요양보호사 또 그 집안에서 집안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이런 사람들 또 배달하는 사람들 이것도 다 노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런 일을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서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그런데 흔히 말하는 갑질 참 그런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갑질 사례를 좀 정리를 해 오셨다고요? 네. 그 갑질 사례가 이제 참 저는 그 우선 갑질 사례 지금 뉴스도 많이 되고 또 우리 가족 엄마 아버지나 같은 그런 상태인데 네. 60세 한갑 맞은 사람을 뭐 45세 되는 사람이
그 주민이 그 때려가지고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살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저 중요한 말만 조금 연결해드리고 실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명서에서 제가 이걸 밝혔습니다. 시니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서울 어느 경비원의 죽음이 이제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열병보다 더 무서운 조롱과 갑질병에 전염되어 전 사회에 깊숙이 만연되어 있다. 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 내 이웃이 아니라는 이유, 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기적 발상에서 우리 자신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박탈하는 것이며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노동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서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 일부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가장 문제라서 이제 저희한테 변호사의 자문 변호사와 자문 노무사 또 법무사까지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걸 논의했냐면은 이제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임금 인상했다 그러지만 인상된 만큼 봉급이 올라가느냐 월급이 안 올라갔어요.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면은 과거 인상되기 전에 100만이다 그러면 인상 후에도 100만 원이 그대로예요. 왜? 실제 잠 안 자고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휴게 시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빼니까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논의 대상입니다만 아니 잠자지 않고 있는데 쉬게 했다고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잘 수도 없고 휴게 시간을 진짜 헐라르면은 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골방에서 경비실에서 근무하는데 무슨 휴게가 있습니까? 따로 방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자라. 그러면 한 2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라. 그것이 반드시 지켜졌을 때 휴게 시간이지 앉아서 있는 건 휴게 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절해야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휴게 시간에 상한선, 지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쉬게 하면 좋다는 거로만 돼 있지. 그럼 한없이 밤새도록 이렇게 쉬어도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잘 때 저도 아파트에도 관리소장을 했습니다만 경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밤에 술 먹고 말이야 와서 행패 부리고 또 오줌이나 그냥 오물에 갔다가 계단에다 싸고서 이게 닦으면 날 보고 닦으라 그러고 말이야 뺨까지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지금 아주 비일비재하게 그냥 오늘도 나한테 지금 여기 오는데도 사건이 나와서 이제 날 보고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데 건물에서 거기 그 입주자 대표 되는 사람이 지금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선 경비원에 대해서는 누가 뭘 해도 이걸 해결해 줘야겠다. 임금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식당에서 지금 요 당진 그쪽에 있는 식당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조합원에 이제 가입을 새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니 5시간 알바했는데 6시간 시키고 나서 5시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6시간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일당제니까 어디까지나 6시간 임금을 줘야지. 그 식당 그 알바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안 주고 깎으려고 예를 들어서 깎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미지급 사례가 나오는 거. 그 병원에서 또 세 번째는 병원이나 요양보호사 그런 데를 근무시키면서 월차 수당이나 이런 연차 수당 수당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이거는 그건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발이 되면은 그거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임금 그거는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오지만은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에서 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더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시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니 변을 보면은 똑바로 보든지 그러지, 그 변기에다가 그냥 토해놓고 그다 설사해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그거 치우고 또 말이야, 소변기에다가 그냥 또 그 각종 오물 뭐 그냥 소변기에다도 남자 화장실 거기다 버리지 않아야 될 것도 막 버리고, 또 화단에다가도 그냥 버리지 않을 거 버리고, 이런 거 이제 치우는 게 미화원이에요. 네. 그러면 인생의 쓰레기를 치우는 게 미화원이다. 그러면 삶 자체가 쓰레기냐? 미화원들도 엄마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주 따뜻한 그 아내입니다. 네. 예, 그런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천대 이 직업을 가지고 우선 그렇게 그 옛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뜨거운 국물이라도 준다든지, 어떤 날씨 오면 시원한 물이라도 와서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니면 국가에서는 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그냥 수치수당이랄까, 그 사람들의 대우수당을 좀 신설해서라도, 국회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낮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법안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니어 세대의 노동 환경을 현장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시니어 노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감기 때문에 이제 열병이 있어가지고 모임도 자주 못 오고 사업도 사실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 행사로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1년에 2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그건 봄, 가을로 하는데 이제 단합대회 겸 또 위로 잔치를 겸해서 교육을 1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왜냐면 서울이나 이런 데 중앙에 집합해서 하는 교육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그래서 강사가 내려와서, 충남 지역에 내려와서 도청에 그 강의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2번씩 강의하고, 또 연차 총회는 1년에 1번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니어 세대의 노동 환경을 시로 표현을 해주셨다고요. 네. 구절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시니어 근로자의 꽃, 박현조. 시니어 노동자는 울지 않는다. 삶을 정복할 뿐이다. 21세기 흐르는 물을 그 누구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시니어의 봄은 샅샅이 눈뜨는 계절. 겨울잠에서 깨어나 반짝이는 저 눈망울을 보아라. 찾아오는 봄을 모르는 것도 죄다. 너와 나의 눈망울, 이제 부릅뜨고 일어서자. 자연의 섭리, 하늘이 준 은혜를 버리지 말자. 봄동산에 꽃을 피우자. 청춘의 봄은 짧지만 시니의 봄은 길다. 사랑의 열매를 가지마다 듬뿍 맺을 때까지 봄이다. 봄의 씨앗을 가슴에 묻고 청운의 꿈을 안고 하늘을 날자. 시니어 어머니 허리에 훈훈한 입김을 불어넣자. 감사합니다. 네, 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 시니어 노동조합 박현조 위원장님 모시고 시니어 세대 노동과 관련해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 노동자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인데요. 이 임계장이라는 말이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 시니어 세대의 노동 환경이 압축되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말로만 100세 시대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